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피그마 UI3 강좌입니다. 그 14번째 시간으로 이펙트 스타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펙트의 종류. 두 번째, 이펙트 스타일 등록. 세 번째, 스타일 해제와 그룹 설정.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니가. 피그마 강의는 누가? 오쌤이.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이펙트 스타일은 콘텐츠에 효과를 준 것을 스타일로 등록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효과란 포토샵을 사용해본 구독자분들은 익숙한 레이어 스타일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 레이어 스타일이 전부 있는 건 아니고요. 피그마 이펙트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너 섀도우, 요소의 안쪽 그림자를 처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드롭 섀도우는 요소의 바깥쪽 그림자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어 블러는 블러죠. 요소 자체를 번지게 하는 효과를 처리를 합니다. 네 번째, 백그라운드 블러인데요. 뒤에 있는 부모 요소를 번지게 처리합니다. 이 네 번째 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습을 통해서 보시면서 하시죠. 피그마에서 뉴 디자인 파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파일명은 요 14 이펙트 스타일 지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프레임을 만드실 건데요. 프레임 사이즈는 1500짜리로 해주시고 이렇게 노란색 별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나셔서 사이즈는 160, 160으로 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4개로 나열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도형은 이렇게 180짜리로 2개를 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넣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K죠. 지금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미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플러그인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액션이라는 패널에 들어가셔가지고 플러그인을 검색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픽사베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픽사베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런 눌러주십니다.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캣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검색해서 넣어볼 건데 고양이 얼굴이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를 조금 확인해 볼 거니까요. 저는 이 사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사진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고양이 얼굴이 정확히 보이는 사진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양이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고양이 여기를 사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 X 눌러주시고요. 그러고 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에다가는 이너 섀도우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펙트라는 거 보이시죠? 요 이펙트라는 데서 플러스를 누르십니다. 그럼 드롭 섀도우가 처음에 바로 들어가는데요. 요걸 누르면 이너 섀도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수치는 옆에 있는 이펙트 세팅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포지션이 나와 있는데 그냥 44 이렇게 할게요. 예, 그럼 이렇게 안쪽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고 이거를 블러를 더 많이 주면 더 흐려지게 그림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10으로 줘볼게요. 그럼 더 흐려지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걸 0으로 처리하면 되게 단단한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4로 처리할게요. 색상이라든지 정도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안쪽 그림자를 처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거로는 드롭 섀도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너 섀도우가 안쪽 그림자라면 드롭 섀도우는 바깥쪽 그림자가 되는 거죠. 역시 디자인 패널에서 이펙트에서 이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드롭 섀도우는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펙트 세팅 아이콘을 눌러주셔서요. 마찬가지로 포지션 X축, Y축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그림자가 저렇게 들어가죠. 역시 0으로 처리하면 저렇게 단단한 그림자가 들어갈 건데 조금 똑같이 4로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깥쪽 그림자가 이렇게 잘 생성이 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제 이게 뒤에 있는 부모 레이어가 될 거예요. 이 사진을 넣은 게. 그 위에다가 사각형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00짜리로 그려볼게요. 똑같이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100으로 처리를 하고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흰색으로 처리를 해주신 상태에서 이거를 오퍼시티를 50%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뒤에 고양이가 비춰서 보이죠? 요걸 Alt 눌러서 이쪽에도 그대로 가져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왼쪽에 있는 이 흰색 사각형을 잡으신 상태에서 이펙트를 넣어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를 레이어 블러로 할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부모랑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자신이 번지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옆에 거에 비해서 좀 번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이펙트 세팅 아이콘을 누르면 이 블러 정도는 더 심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한 15 정도로 줘볼게요. 네, 그러면 더 번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번졌다고 해서 뒤에 있는 부모가 이제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시 수치를 좀 줄여놓을게요. 5로 줄여서 이렇게 보면 번지기는 했잖아요. 끝에가 보이시죠? 얘는 단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도 이제 부모가 뭔가 처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흰색 사각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블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애드 이펙트 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제 백그라운드 블러로 바꿔볼게요. 레이어 자체는 여전히 단단한데 뒤에 부모가 보이시죠? 부모가 번진 게 보일 거예요. 더 번지게 하고 싶으면 이 이펙트 세팅을 해서 10 정도로 하면 더 저렇게 번져서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요소가 아니라 뒤에 있는 근간이 되는 부모 요소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백그라운드 블러를 왜 사용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서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피그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백그라운드 블러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이는 것과 같이 백그라운드 블러가 적용된 뒤에 그림이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를 오퍼시티를 또 어느 정도를 주냐에 따라서도 번지는 게 좀 다를 수 있고요. 아까 번짐 정도는 블러를 통해서 좀 더 처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런 기능은 왜 있냐면 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되게 번지게 처리해서 앱이나 웹에서 디자인을 할 때 뒤에 배경에 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활용할 수 있어서 포토샵에서는 굳이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진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블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 자체를 블러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가우시안 블러라는 거 있죠? 그거를 주게 되는데 그럼 또 사진 끝에가 어떻게 되냐면 사진 끝에도 같이 이게 블러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흐려진다는 거죠. 레이어 블러가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능을 피그마가 따로 제공해 줘서 포토샵으로 만들 때는 훨씬 더 불편했던 거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그마는 자주 사용하는 스타일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작업할 때 외워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을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그마 스타일 등록의 종류인데 지난 강좌까지 해서 컬러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그리드 스타일 전부 다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펙트 스타일인데요. 이펙트 같은 경우는 세부 설정 수치가 많기 때문에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도 체계적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회사에 따라 정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 등록 관련 아이콘은 바로 디자인 패널에 있는 요 4개짜리 원이죠. 그래서 스타일을 직접적으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를 또 이펙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누르셔서 이제 드롭 섀도우고 드롭 섀도우 세팅 부분인데요. 여긴 0으로 해주시고 네, 이 파트는 12 그리고 밑에는 24 이렇게 하기로 했죠. 오퍼시티를 좀 더 강하게 처리를 해볼게요. 45%? 네,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좀 표시가 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진하게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해서 화면상 보이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타일 아이콘을 눌러서 플러스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미디움이라고 쓸게요. 네, 그리고 중간 바깥쪽 그림자라고 설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되시죠. 마지막 거는 그룹 관련으로 할 때 처리를 할 거라서 지금은 안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펙트 스타일 적용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고요. 드롭 섀도우라는 글자를 써주십니다. 저랑 똑같이 하실 분들은 이 타이포그래피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똑같이 주시고 색깔은 그냥 보라색 계열로 해주세요. 그래야 그림자가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이때 이 이펙트를 마찬가지로 눌러주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거는 피그마가 제공하는 예시죠.
매터리얼 3 디자인 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잘 사용하는 거라서 이것도 사실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로우랑 미디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미디움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럼 스타일이 저렇게 똑같이 잘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글자한테도 이펙트가 들어간다는 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스타일로 그리드를 적용하면 변경이 안 됩니다. 해제하고 다시 그리드를 변경하고 싶을 수 있겠죠? 해제하고 싶다면 아래에 아이콘을 찾습니다. 이렇게 깨는 아이콘을 처리하면 좋습니다. 스타일도 종류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이때 그룹을 묶는다면 찾을 때 효율적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해제랑 그룹을 좀 한 번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관리에서 그룹을 나중에 묶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이름을 지정해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룹에 이름 지정에는 규칙이 있었죠. 그룹명 먼저 쓰고 슬러시, 그 다음에 스타일명을 쓰시면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로컬 스타일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먼저 만들어 보고 나서 이따가 해제하는 걸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빈 공간 있는 데서 로우를 잡아요. 마우스 오른쪽 Add New 폴더죠. 그러고 나셔서 여기를 드롭 섀도우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도 드롭 섀도우니까 미디움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셔서 여기가 지금 오퍼시티만 빼고 사실 다 똑같을 거거든요. 이제 이펙트에 가셔서 이 스타일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나서서 그냥 미디엄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미디엄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깨줘요. 디태치 스타일을 깹니다. 세팅을 가셔가지고 요 오퍼시티 정도만 좀 더 진하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65%로 해서 더 진하게 해서 요거를 하이 버전으로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스타일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드롭 섀도우 요 그룹명 잘 기억하시고요. 외우기가 어려우면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를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하신 상태에서 스타일을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을 적용한 다음에 수치가 똑같은데 미묘하게 다를 때는 이렇게 깨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서 플러스를 눌러서 이름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드롭 섀도우라는 걸 먼저 써서 그룹명을 쓰고 슬러시를 쓴 다음에 하이라고 써가지고 스타일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높은 바깥쪽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써놓고 크리에이트 스타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등록이 됐고요. 빈 공간 눌러보면 이렇게 드롭 섀도우 있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너 섀도우도 다양하다면 그룹을 묶는 게 좋겠죠.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이미지와 마스크.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